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미국 주식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것만 운영하시지 않고 요식업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AI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국 주식 사관학교의 교장님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신승우 사령관님이라고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경제 비즈니스 분야 186개 채널 중에서 구독자 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우와. 현재는요. 1,509개 전체 채널 중에서 구독자 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핫한 섹터들이죠. AI 그리고 초전도체를 남다르게 해석을 해서 피상적인 투자 포인트 말고 정말 다른 각도에서 남다른 식견을 보유한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사령관님 아마 필승으로 좀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저는 뭐 신 대표님 막 구면이죠. 네, 그렇죠. 예, 그중에 또 방송에서 뵙기 때문에 좀 편안함이 있습니다. 네. 예. 요즘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이시고 네네. 방송도 많이 보이시고 또 개인 사업도 하시고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이 많긴 합니다. 예. 네. 그런데도 되게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일 많으면 좋은 거죠. 아, 그래요? 아, 예. 맞아요. 어떤 일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방송 일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개인 사업 하시는 일이 더 편하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개인 사업이 조금 더 편하긴 한 게 제가 네, 나온 카메라 앞에 있으면 좀 불안해서. 아, 그래요? 아, 되게 잘하시던데. 방송을 제일 많이 하세요.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 요즘 뭐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만나보면 좀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전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없고요. 예. 아무래도 이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또 주식 하는 분들도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예.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예. 다행히도 이제 그냥 일반인입니다. 예. 지금 제가 신승우 대표님 보시면 헤어스타일이 또 머리카락이 많이 자라셨어요. 그새 많이 나왔어요. 그죠? 네. 예전에는 원래 진짜 이게 뽀글뽀글 하셨어요. 맞아요. 저분 푸들인가?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셔서 좀 깔끔하게 나오셨는데 한 제가 2, 3주 만에 뵀는데 또 많이 자라셨어요. 제가 왜 푸들이라는 건 너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예. 약간 유기견 같은 표현인데 아니에요. 네, 그래요. 또 과거에 우리가 저 행적을 쫓아가다 보니까 또 AI 쪽에서 또 개발하셨고 네, 그쪽에서 일을 맞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럼 네. 이 AI 쪽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많이 쓰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연구를 했고 지금은 그냥 갖다 쓰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음. 그래도 계속 좀 따라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우리 신승우 대표님께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인이 또 운영하는 채널에서 이제 AI 얘기를 하시면서 AI 이제 지금 이제 걸음마다 이제 대운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거에 대한 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전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닷컴 버블 때도 초반에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 잘 갔어요. 아, 그러니까 시스코라 하면 뭐냐 하면 지금 엔비디아죠.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사실 원래는 가장 잘 가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골드러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골드러시에서 가장 잘 가는 사람이 곡괭이 파는 애들이 아니라 청바지나 곡괭이 파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로 금을 캔 애들이 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곡괭이랑 청바지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초입인 거지. 예. 그렇게 됐다가 이제 그럼 엔비디아나 아니면 시스코를 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이 있으면은 그럼 걔네가 이제 진짜로 버블의 이제 시작을 제대로 된 시작을 퐁 알리는 거죠. 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잘 간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는 사람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저런 시도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돈이 될까? 저렇게 하면 돈이 될까? 이런저런 시도를 막 많이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아직까지 돈 되는 시도를 못 찾았다. 실제로 AI가 돈이 되고 있느냐 하면은 일부는 되고 있고 대부분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안 되고 있어도 사람들이 아랑곳하지 않아요. 일단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잘 가는 건데 원래 리니지 같은 게임도 보면은 서열 정리가 되면은 그다음 사람이 돈을 안 써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돈을 못 번다는 확신이 있거나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쓰고 안 버는 사람들은 안 쓰니까 그때부터는 엔비디아 좀 꺾이겠죠. 그때부터는 뭔가 AI를 가지고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 그때가 이제 버블의 진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럼 지금은 버블도 아니라는 거네요. 이제 버블의 토입 단계죠. 투입 단계. 네.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이제 버블이라고 보기도 아직 좀
저 개인적으로 대표님께 궁금한 게요. 네네. 지금 미국 주식 사관학교 대표님으로 계시잖아요. 네. 네네. 혹시 미국에서 태어나셨는지, 혹시 아니라면 뭐 국내 주식이 아니라 왜 미국 주식 사관학교를 직접적인 질문을. 네, 만드셨는지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소중 한국인이고 그러세요? 미국 좀 놀러 가고 싶고요. 아, 네. 네, 이제 그 미국 주식 사관학교 한 거는 그냥 간단했는데 리서치를 할 때 그 한국 주식, 그러니까 리서치 학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근데 리서치 기관으로서 한국은 리서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또 많아졌지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좀 내가 뭐 경제 전공한 것도 아닌데 네네. 애널리스트들이랑 이렇게 정면 대결하느니 좀 없는 곳으로 가자 해서 간 겁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또 네이버 사업적인 프리미엄 목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비결이 그리고 이제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그러셔도 돼요. 대표님 AI 개발자면 뭐 프로그래머라고 저희가 네네. 그 프로그래머들 중에 그 금지어가 있어요. 회사에서 어가 이거는 회사 맞아요. 들어가면 금지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래머 시절에서 좀 뭐 에피소드 같은 건 좀 재밌는 거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프로그래머지. 그러니까 네. 제가 NLP라고 해서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그러니까 이제 자연어를 다룬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어라는 게 일반적인 그냥 언어. 근데 그게 보통 NLP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NLP의 N을 보통 노가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생노가다 하면서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거 했었냐면은 그 연합뉴스에서 나가는 그 날씨 기사를 NC소프트에서 써주거든요. AI로. 제가 그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럼 초반에는 진짜 날씨 기사들 다 보면서 자기가 수동으로 고칩니다. 몇천 개를. 그럼 이제 철회를 하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생각보다 좀 미신이 많은 직업이에요. 돌리기 전에 기도하고 돌리고. 이거 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 신승우 대표님은 이제 AI 뭐 엔비디아 빼놓고 보는 쪽이 있나요, 어디? 사실 AI는 제 생각에 약간 나중에 엑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와서 우리는 엑셀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라고 말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좀 이상한 기업이잖아요. 나중에 가면은 AI를 써가지고 우리가 뭐라 할 때 효율적이라고 말하는 기업도 이상한 기업이 될 거예요. 그냥 다 쓰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될 건데 그 중에 좀 잘 쓰는 기업들을 제 생각에 좀 보면은 일단 어도비 같은 회사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도비는 일단 이게 원래 잘하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네. 소프트웨어는 그게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뭐 그림 관련된 AI를 만들었다 하면은 사실 어도비나 다른 회사나 비슷한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근데 어도비는 포토샵이 있잖아요. 그 포토샵에다 때려박아 넣으면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더 포토샵을 써야겠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어도비 같은 회사 너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최대 약간 승리자가 되는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에다가 다 그냥 다 AI를 때려박아요. 네. 근데 웃긴 게 얘네는 결국 챗GPT를 때려박을 텐데 챗GPT를 쓰면 얘네가 사실 오픈 AI 계약에 의해서 네. 돈을 돌려받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비용이 한동안 없을 거예요. 네. 그 비용이 한 12조 나올 때까지는 없을 거예요. 투자 계약상.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투자를 잘한 거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재만한 기업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막 조금 더 모험적인 기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네. 모험적인 기업이라 하면 약간 넥스트 아마존 될 만한 기업들. 아마존이 닷컴 버블이 끝나고 마이너스 96%를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3,000배인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배거 말고 내가 1000배거를 먹고 싶으면은 어떤 기업들을 보느냐 하면은 저는 AI를 이용해서 IT가 아닌 쪽에서 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좋은 것 같아요. IT라는 게 뒤에 엄청 커 보이죠. 빅테크라는 게 네. 엄청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요만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이다 하면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구글의 온라인 광고 시장,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 시장에 이제 글로벌 매출액은 600조 정도 돼요. 네. 크잖아요. 근데 요식업이 한 7,000조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요식업을 하시는 그런 건가요? 거죠. 예, 맞아. 실제로 그 얘기예요. 다음번에 합쳐있구나. 그래서 그러시구나. 근데 최근 이제 AI를 씌워서 가는 흐름을 보면 의료 쪽이 정말 강하긴 강해요. 한국에서는 눈이 예, 잘 또 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네. 엔비디아는 이미 그런 물질을 개발하는 회사한테 투자를 했거든요. 맞아, RX라고 그쵸, 해가지고 예. 이제 거기 사실 그러면 그 회사를 사는 게 맞는데 아. 이제 리컬전이라고 이름 사실 이거 전산 용어거든요. 네. 약간
그래가지고 거기도 잘하는 거 슈레딩거라고 비슷한 회사도 있어요. 예. 예, 신약 개발 AI 쓰는 회사는 되게 많은데 실제로 스터디를 해보면은 신약 개발을 할 때 AI를 쓰는 게 되게 좋은 어플리케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신약 개발에도 쓰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막 그 저기 의료 AI 전망 같은 보면은 네. 약간 어떤 약이 완전 다른 식의 약으로 쓰기도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뭐 당뇨약이 비만약으로 쓰이는 그렇죠.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막말 비아그라도 사실 원래는 혈압약이었는데 이게 네. 같은 거 바뀐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그런 새로운 용도를 AI가 되게 잘 찾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적죠. 이미 네. 팔리고 있는 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찾으면 대박인데 이건 찾기가 되게 좀 AI가 잘 찾더라. 사람은 잘 못 찾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돈 많이 벌만한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현재 AI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가장 핫하잖아요. 미국 국내 그렇죠, 예. 포함해서. 근데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셔가지고 AI 불장은 아직 안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맨날 하던 네. 분야에서만 지금 핫한 것 같아요. 하던 그래가지고 분야에서만.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IT 쪽에서 핫한 거는 부각이 되는데 이런 건 부각이 안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팔란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시총 100조짜리 회사가 있어요. BP라는 이제 정유주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1배럴당 생산 원가를 14불에서 6불로 낮췄어요. 100조짜리 회사를 그렇게 낮췄으면은 팔란티드 시총보다 더 큰 돈을 벌어다 준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짓을 솔직히 모든 정유주에서 다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시장에서 아직 부각이 안 돼요. 자, 그럼 대표님 그 미국 주식 전문가시니까 요거는 이제 요 원고에 없는 질문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나도 미국 주식 하고 싶은데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렇지,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도 저 기업을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럼 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영어로는 내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뭐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팁을 좀 주시면 시청자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채권 사면 지금 돈 번다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그분들 엄청 와장창창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지머니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 없고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지름길은 없지만 왕도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도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 리서치한 걸 많이 보는 건데 네. 자기가 리서치를 하거나 자기가 리서치를 할 때는 결국 공시 자료를 보는 게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공시 자료도 다 영어인데 다행히도 좋은 거는 번역기가 이제 너무 좋아요. AI가 해주죠. 네. 그래가지고 크롬 켜놓고 번역기 보면은 기억자로 보여요. 그래서 그건 장점이고, 네, 그게 아니다 하면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 안 내고 리서치 자료 보는 거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에요. 공짜 리서치 자료는 공짜인 이유가 있어요, 보통. 네, 특히 미국 주식에서는. 네. 미국에서는 돈 내고 리서치 자료 보는 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가지고 공짜인 경우는 맛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유료 자료를 찾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CK알파 같은 거 보고 네. 블룸버그도 당연히 돈 내고 보고 그리고 정말 사설 자료들도 돈 내고 본 경우가 많아요. 막 그래서 A4 용지 10장 보려고 20만 원 내고 막 그러거든요. 네. 생각보다 비싸고 근데 생각보다 그냥 또 도움은 좀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건 유의미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좀 큰 돈을 넣고 싶으면은 네. 꼭 관련된 거에서 그런 자료들 일단 다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저희가 가장 쌉니다. 저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네, 더 여쭤볼게요. 미국 주식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요즘 좀 환율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 이거 환율 올라서 지금 사기 너무 좋은 종목이 있다 쳐요. 근데 지금 환율 때문에 물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거는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환율은 그냥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환율은 엄청 중요하죠. 제가 무역업도 했었는데 네. 그때도 환차선 환차익 엄청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칭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환선물 사면 해칭이 되는데 근데 환선물까지 사면서 살 정도 돈이 많으면은 그렇게 사는 게 맞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면은 그럼 이제 좀 고민 많이 해봐야죠. 그래서 사실 전 미국 주식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네.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1,300원 정도 지금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막 1,000원까지 떨어지고 이럴 일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일단 글미 차트도 역전돼 있으니까 굳이 따지면 올라가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사실 그런 고민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원래는 사실 고민 많이 하는 게 맞죠. 저는 사실 약간 흐린 눈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벌겠지. 그냥 10% 이상 벌면 되지. 환차선보다 더 벌면 되지. 이런 마음이 들긴 한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원래는 사실 그래서 단타 같은 거 미국 주식으로 하면은 저는 단타는 무조건 한국 주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단타하다가 미국 주식은 골로 갈 수 있어요. 상한가 한가가 없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너무 자료 찾기 어려워서 M7만 해요 그냥. 그게 오히려 좀 속이 더 편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 네네. 간밤에 내가 자고 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응의 영역을 못 한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AI 얘기를 좀 더 얘기하다 보면은 근데 또 이게 보면은 돈을 버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엔비디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주가는 막 날아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냥 뭐 언제나 주가가 이제 그런 애들은 또 돈 벌면 꺾이잖아요. 네. 돈 벌면 이제 이제 다 끝났다. 네. 이제 그거 꺾이니까 원래 약간 PER을 보는 기업이 있고 네. PDR을 보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꿈을 먹고 자란 기업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뭐 제 생각에는 당연히 결과적으로는 PER로 옮겨가겠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저는 약간 버블이 맨 처음에는 원숭이의 시간을 생각해요. 네. 누가 더 먼저 원숭이가 돼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르냐가 이제 돈을 버는 시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슬슬 지금 어떤 시간으로 가는 거냐면은 개와 늑대의 시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와 늑대 시간이 어원이 이제 저녁쯤에 개랑 늑대 보면은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그렇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딱 그런 시간 슬슬 초입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골라야 돼요. 잘할 만한 기업, 앞으로 PER을 낼 만한 기업, 파산 안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 고르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초반이니까. 자, 그럼 이제 또 AI를 대표할 수 있는 저 엔비디아 우리가 얘기하고 엔비디아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돈을 앞으로 계속 벌 거는 뭐 좀 쇼티지까지 일어나갖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무조건 많이 벌 것 같은데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올라서 지금 시점에서도 엔비디아가 접근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 밸류에이션 따져보기는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저는 엔비디아를 많이 안 보고 있기는 해서 네. 왜냐면은 이게 시장 관심이 이미 왔으면은 그러면은 좀 관심이 다음번에 갈 만한 주식 사는 게 원래는 정석적으로 맞으니까. 네. 근데 일단 당장 엔비디아를 보면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아직도 쇼티지가 심해요.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은 네이버에서 물량을 다 쓸어가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못 사요 잘.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쇼티지가 있기는 확실히. 근데 사실 그래가지고 주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실적 발표 좋고 가이던스 좋은 날 또 주가는 떨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실적은 좋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약간 모수적인 생각은 좀 듭니다. 아, 요거 하나만.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또 보통 이제 이게 HOT가 나오면은 잭스키스가 나오듯이 엔비디아가 나오면 이제 AMD가 이제 스물스물 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인텔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렇죠. 인텔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치고 나오면 그때는 좀 이렇게 경쟁이 되니까 거기서 좀 수그러드는 게 좀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보시면은 네. 굳이 따지면은 AMD보다는 구글을 보는 게 맞는 게 이게 예. AI 칩이랑 다른 칩이 조금 분야가 달라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AMD에서도 만든 칩도 딥러닝이 되고요. 네. 인텔도 CPU로 딥러닝한 뭐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근데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현실에 있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 거의 무조건 엔비디아 플러스 쿠다가 그냥 강제되는 조합인데 이게 한번 그게 틀이 잡히면은 프로그래머들은 기본적으로 복사 붙여 넣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이 쓴 코드 가져다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벗어나기 좀 어렵다. 경로 유전성이 이미 생겼다. 근데 제가 그럼 왜 구글은 말을 하냐 하면은 구글은 자기네 자체 칩이 있어요. TPU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얘는 좀 써요. 근데 얘는 제가 볼 때 확장성이 문제가 있는 게 구글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사 데이터를 어떻게 구글 클라우드에 올리는 거나 그런 걸 좀 약간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독점은 아직까지 공고할 것 같은데 그거랑 별개, 그러니까 그래서 암드랑 인텔은 여기서 다른 아이디어로 보는 게 맞다. 네. 실제로 실제로 재작년, 그러니까 지난번 불장에서도 암드랑 엔비디아는 수익률이 100% 가까이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AI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암드를 경쟁사로 볼 수는 없다. 네. 인텔도 물론 메이크 그 US 파운드리 그레이드 어게인 이거니까 네. 파운드리를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열심히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AI 칩으로 경쟁자로 볼 수는 없어요. 반도체라고 다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서. 예. 네. 자, 그러면 또 사실 엔비디아 하면은 또 HBM 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 이제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삼성이 네네네. 거기 이제 숟가락 하나를 딱 얹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마침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맞아요. 빠졌어요. 이 시점에서 그 전까지만 해도 HBM 하면 이제 하이닉스 보고 있는데 뒷단에서 따라오는 이제 삼성전자가 오고 있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바라보는 게 나을지.
아니 뭐 사실 정답을 말씀을 약간 예. 답변의 질문이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어떤 애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으면 뭘 봐야 됩니까? 하면 호재인데 봐야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건 단기적인 얘기고 예. 그거랑 별개로 SK랑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 삼성이 지른다. 예,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다 잘 갈 기업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다고 망할 기업은 아니고 예. 또 호재가 있다고 해서 뭐 미친 듯이 올라갈 기업도 아니고 워낙 무거우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7% 뛴 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였던 것 같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잘 가니까 이런 거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약간 결과적으로 얘가 빠지면 얘 사고 얘가 올라가면 얘 좀 팔아서 얘 그런 사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만 반도체 기업은 언제나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네. 이걸 무지성 장사하면 안 되고 네, 그렇게 맞죠. 올라가는 시점에서 그렇게 자산 배분하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네. 궁금한 거는 우리가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AI 칩 수요 때문에 수혜를 봐서 반도체 업체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데 있어서 AI 칩 수요가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지가 좀 궁금해요. 기존의 반도체도 있었으니까. 그게 좀 보면 재밌는 게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그 에어팟. 네. 에어팟 안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반도체를 쓰거든 당연히. 네. 여기 있는 반도체 쇼티지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어. 근데 얘는 하나에 한 1원 정도 해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어허. 근데 엔비디아 반도체는 엔비디아 칩은 하나에 못해도 한 2, 3천만 원 해요. 예. 그러니까 객단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잘 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 수요를 어디서 드라이브할 것이냐 보면은 저는 AI는 사실 주가에 반영이 되고 꽤 많이 된 것 같고 그래도 네. 아니, 뭐 기존 칩이야 원래 돼 있는 거고 근데 아직까지 안 된 게 IoT 쪽인 것 같아요. 아. 이거 그러니까 1원짜리 칩들. 예. 1원짜리 칩인데 몇억 개, 몇십억 개 팔릴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반영이 덜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이 만들 거거든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 ARM 같은 회사가 상장하니까 좀 들썩들썩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ARM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건 진짜로 왜냐면 그쪽 시장에서도 또 약간 경쟁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쪽으로 좀 더 반도체가 추동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IT의 수혜를 입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일단 센서거든요. 네. 근데 센서 관련된 애들이 아직까지는 주가가 엄청 좋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보는 게 더 장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네. IoT는 저는 실제로 뒤에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사실 이제 저는 그 신승우 대표님 만났을 때 반도체로 안 만나고 초전도체로 저희가 만났어요. 저도 만났습니다. 예, 요 네. 얘기가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약간 잊혀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아직도 이 초전도체 쪽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시는지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없어요. 네. 내겠다 하면서 나온 게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퀀텀이라는 네. 연구에서 결과 내는 거 보고 봐야 되는 것 네. 같은데 근데 뭐 그 전까지는 사실 비슷비슷하게 가겠죠. 뭐 위아래로 막 엄청 올라가고 엄청 내려가고 그러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 그냥 지금 판 사람들도 산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 심리를 봤을 네. 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관심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그냥 관심 기다려야지 가져야 이런 되는데. 마인드예요. 아니 네. 관심 가져준다기보다 일단 기다려야지 이런 네.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뭐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냥 얼추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농담으로 그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제 LK 구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9월 9일 날 발표하겠구만 이랬는데 그렇다면- 얘기가 없어. 내일 아닌가요,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없어. 9월 9일 날 발표할 것 같은데 얘기가 없어. 근데 원래 9월 중순에 9월 네. 중순에서 초에 발표하는 게 원래 예상되어 있기는 했는데 이게 또 밀리면 불안해서 던지는 거 나올 테니까 좀 떨어지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초전도체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을 때 네. 되게 유심 깊게 들었던 게 한창 막 랠리로 올라갈 때 그때 일요일 방송에서 얘기해 주셨던 게 오히려 상한가 갈 때 사지 말고 하한가나 빠졌을 때 여기 사라라고 이렇게 트레이딩 전략을 얘기해서 와 이거 너무 신선한데?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시장을 보니까 그게 정말 맞더라고. 오. 근데 그 사실 초전도체 같은 게 너무 감성으로 움직였던 주식이라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하나 제가 네.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삼성이 이제 반도체 설계할 때 네이버 AI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네이버를 맞아요. 주목하자라는 어떤 뭐 지금 뭐 기사도 좀 나오고는 네.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네이버가 이거 나왔을 때 시장에서 의구심 가진 게 이걸로 돈을 뭘로 벌 거야? 뭐 기술력을 그냥 뭐 어필한 거지. 근데 만약에 삼성이 네이버 AI로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그게 뭐 실제 출시가 됐다 그러면 뭐 난 전 이 수익 구조를 이렇게 네이버가 AI로 어떻게 B2B로 갖고 가는지 그게 좀 약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들면은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뭐 몇 퍼센트씩 갖고 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그냥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일회성으로 이거를 뭐 수익을 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일단 반도체 개발에 네이버 AI 쓰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좀 약간 보여주기식에 가까운 건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무의미한 거냐면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 설계 같은 거에 AI가 되게 잘해요. 네. 설계는 사실 뭐 보통 대부분의 그 공학적 디자인은 그냥 잘 찍기에 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 잘 우겨넣으면 이게 되느냐 이거에 가까운데 AI가 이런 문제를 잘 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반도체 개발할 때 AI를 보조로 쓰겠다 이런 건 되게 맞는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이 될 거냐면 저는 이거는 큰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근데 이제 네이버가 그럼 AI를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저는 그거는 쓸 방법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게 예를 들어가 지금 뭐 네이버에다가 이제 제가 뭐 창업을 했으니까 한 얘기지만 이제 대표 번호를 제 걸로 올려놓으면은 네.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보통 못 받거든요. 주방에 서 있고 바쁘니까. 어. 네, 근데 그러면은 얘가 AI가 그거 받아가지고 콜 해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이런 서비스 있으면 자영업자가 다 쓸 거거든요. 네. 할 때는 월 한 그래도 10만 원 정도는 낼만한 것 같은데 자영업자가 80만 명이니까 월 10만 원 내면 월 800억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월 800억이면은 이것도 그냥 1년 수익하면 1조예요. 그럼 지금 월초 이 정도 수익이 나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쓸 곳은 좀 많다. 그래서 실제로 네이버에서 그 정자동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랑 해가지고 그걸 했어요. AI를 콜 받아주는 거를. 근데 이때까지 별 잡음 없었던 거 보니까 뭔가 그럭저럭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확대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미 네이버는 AI로 사실 꿀을 많이 빨고 있어요. 네. 어떻게 빨고 있냐면은 광고로. 광고로. 네이버 광고를 하는데 광고에서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클릭당 혹은 뷰당 얼마를 받느냐. 그리고 그 한 명이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광고를 보는 사람 한 명이 들어가지고 얼마 정도를 돈을 버느냐 이거가 이제 두 가지 지표를 봐야 되는데 전자는 좀 애매해요. 전자는 시장 상황을 따라가니까. 근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AI를 가지고 최적화를 해주면은 효율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얘네가 이거를 그러니까 한 명이 1분당 체류할 때 원래 80원을 벌었는데 지금 120원 정도 벌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이미.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미 AI를 꿀은 사실 빨고 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 잘하는 기업은 맞아요. 네. 이게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도 주식 투자하면서 꿀 빨고 싶네. 아니 못 빨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 어떤 미국 전문 또 방송을 하시니까 앞으로 좀 미국 증시 좀 어떨 것 같아요? 방향성을 좀 설정해 주시죠. 이건 진짜 잘 모르겠는데 네. 왜냐면 사실 뭐 그냥 원래 거시경제 같은 거는 네. 뭐 정광호 대표님 뭐 이런 분한테 물어봐야지. 네, 저는 잘 모르고. 네. 또 겸손하시네. 예. 아니, 경제를 안 배워서 모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그냥 개별주 중에서 그러니까 니프티 50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프티 50라는 게 뭐냐면은 상위 50개 종목은 잘 가는 계속 잘 가. 네, 그렇죠. 근데 안 가는 애들은 그냥 계속 바닥에 붙어 있어.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가는 걸 봐라. 네. 그래서 가는 걸 잘 잡는 게 지금 또 더 중요해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다만 이제 다소의 조정장을 지금 좀 기대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그냥 금리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금리 인하 한다고 막 사람들이 그냥 행복회로 돌려가지고 주가를 막 올려놨는데 네. 금리 인하 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워렌 버핏이 이번에 부동산주를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거주용 부동산 이제 건설주를 많이 샀어요. 네. 그런 게 왜 그런 거 같냐면은 이제 쉘터가 떨어지질 않으니까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신규 착공 많이 해야지 이렇게 쉘터가 좀 인플레이션 꺾일 텐데 그런 거 보고 그 쉘터가 꺾인 거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 뭐 이런 식으로 순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 버핏 형님은 저도 존경하는 게 버핏 형님. 텍사스 쪽에 땅을 많이 그러니까 그 텍사스 쪽에 집을 짓는 회사를 많이 샀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쪽에 이제 공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 살 수밖에 없어. 이걸 배우고 싶어요, 버핏 형.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또 좋은 얘기해주신 우리 신승우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오늘 우문연답 여기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